오늘 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게 일화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바삐 댕기다 보니까 뉴스를 못 봤었는데 트럼프가 그 짧은 시간 할 얘기도 많은데 그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상대가 보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한덕수라는 것에 그러네. 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보면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현직 총리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차출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던데 대통령 출마를 하십니까?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게 일화가 보도되면서 또 이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양분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바삐 댕기다 보니까 뉴스를 못 봤었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진짜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가 그 짧은 시간 할 얘기도 많은데 그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국 정치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상대가 보수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한덕수라는 것에 네,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네. 네. 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뭐 속으로 은근히 미국에서도 마음을 보수당에서 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암시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선 생각이 좀 하나 들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주 일찍부터 그분을 알았거든요. 정말 행정에 관한 하는 달인이란 표현을 쓴다면 바로 이런 분들이 달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고 또 다양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잘 해낸 외교관으로서도 행정가로서도 경제인으로서도 그리고 어떤 국정의 경영인으로서도 그보다 더 좋은 실력을 쌓은 분이 없고 또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한다 그런다면은 정치적으로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지하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무지하게 많은 시련과 무지하게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는 자리인데 이게 본인의 강한 권력 의지가 없이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어는 안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고건 말하자면 전에 왜 총리님도 얼마나 그 훌륭한 분이셨습니까? 반기문 총장님은 또 얼마나 더 훌륭한 분이셨습니까?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한다면 그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대통령 후보를 갖다 낙하산으로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차출이란 말은 낙하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본인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대통령감으로서는 털끝만큼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정말 충분하고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사람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후보들에 대한 그 평가들을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김문수 장관이 어제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 홍준표 시장도 곧 출마 선언을 하고 자 각각 주요 인사들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 등등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은 그 너무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을 여쭙고 보다 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분들이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양자 구도가 된다 그러면 자, 이 대표님이 양자 구도로 올라간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연대를 하게 된다면 어느 분과 연대를 하겠습니까? 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만 골랐다는 나머지가 다 삐져가지고 이제 그래도, 전화번호 지워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래도 정치적인 비전이라든가. 좋습니다. 네. 자, 그래 저 지금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누구를 밀거나 누구를 선호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정말 각자의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님의 경우에는 제가 당 사무처 전략기획단장을 하고 있을 때 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은 한 적이 있었었고 경기도 부지사
또 도지사를 하고 계실 때 저한테 정무부지사를 제안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피 끓는 것으로 해갖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보수가 돼 가지고 도지사도 하고 또 삼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경력도 많이 쌓았지만 지금 재산이요. 이번에 신고해 놓은 거 보니까 4억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그 귀한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사이하고 같이 전라북도에 가서 무슨 그 요양원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회복지사 네, 그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10년이면 모르고 20년이면 모르고 30년이면 모르고 40년이면 모르지만 어떻게 한평생을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맑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뭔가 좀 말하자면은 불이다라고 싶으면은 이렇게 온 몸을 던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을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감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홍준표 이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처음 말하자면 검사 그 모래시계 그 아주 유명한 모래시계 강골 검사로서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어떤 그런 검사를 때려치우고 젊은 시절에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녁을 가급적이 외부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기업인들하고는 아예 만나지를 않습니다. 네. 아주 이분도 일관된 그런 강직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아버지가 봐보면 진짜 무슨 공사판에 그냥 그 자재 지키는 그런 사람일 정도로 흙수저였었고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요. 정말 정치인입니다. 무섭게 정치인으로 변하고 또 그 자기 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고 지키려고 하고 바른 길로 하고 그래서 이분 또한 저는 대통령감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오세훈 시장을 봤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딱 한 번 초선 의원 들어왔고 아주 불변의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그 오세훈 선거법을 초선 의원 때 동료 그 젊은 의원들을 설득을 해갖고 이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추진력에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 바른 길에 놀랐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마 이 기록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깨지지 않을 기록이 하나 있는데 서울시장을 4번을 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시장을 2번 하기도 어려운 시장을 4번을 서울시장을 하는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제 많은 어떤 행정과 국정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나 약간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아니 이렇게 실력 있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 생긴 거라도 좀 못생겨야지 말이야. 무슨 키가 뭐 1m 90에 가깝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옷 베스트 드레스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방송 진행도 많이 하고 옷은 잘 못 입어요. 그래도 베스트 드레스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참 훌륭한 분이고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장관을 할 때에 참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빨리 취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짧은 시간에 빨리 또 자기 매니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이 검사 판사 정치 이건 진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 검사 판사들이 정치권에 몽땅 들어오다 보니까 정치를 갖다 전부 육법전서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대화, 타협, 협치를 해야 될 정치에 완전히 정치가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메마를 때는 메말라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해결을 한 게 아니라 헌재에다 넘기고 자기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특검에다 넘기고 자기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검찰에다 고소 고발하고 그래갖고 전부 판사 입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게 국회의원들이야. 정치권이야. 나는 이 말하자면 검사 판사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을 띱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감으로서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누구시냐고요? 제 라이벌은 안철수입니다. 라이벌은 안철수시고 저는 안철수란 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만약에 내가 대선 후보로 둘이가 올라간다면 가장 두려운 상대로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신성장 동력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물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완전히 선호한 대로 나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상의를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리고 일관되게 헌신 봉사하고 국가에 많은 말하자면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계속 해오면서도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특히 국민의힘 보수당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게 지난번 시장 선거 때도 깨끗이 양보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표가 0.73%로 당선됐을 무렵쯤에 14%까지 지지율이 있었지만 깨끗이 그 부분들을 포기하고 하나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몸으로 쏙 들어와서 이렇게 헌신한 걸 봐보면 상당하게 정치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두려운 상대입니다.